탐지 혹은 경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은 미래 첨단 무기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성능이자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 및 제4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숫자와 활용 범위 역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스텔스 기술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BA 스텔스 폭격기를 정확히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국가는 BE 폭격기의 동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바로 스텔스 무기의 지명성 때문이다. 스텔스 무기가 처음 대중에게 각인된 역사적 사건은 지난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 접근과 이라크 사이에 벌어진 1차 걸프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혜성처럼 등장한 미공군의 F-117A 나이트 호크 스텔스 공격기는 이라크군의 조밀한 방공망을 휘젓고 다니며 바그다드 및 이라크 내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 폭격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1997년 다목적 스텔스 폭격기인 BE 스피릿을, 2005년 스텔스 제공 전투기인 F-22A 레터를, 2015년 다목적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 II를 차례로 실전 배치하며 본격적인 스텔스 무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F-35의 각파생형은 미공군, 해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도 수출되어 서방 세계 표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군 역시 지난 2019년부터 F-35E를 전력화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운용 국가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 특히 F-35는 기본형인 공군형과 파생형인 해군형 및 해병대형이 있으며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군용기 중 최초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도 수출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F-117 스텔스 공격기는 물론 BE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제공 전투기가 군사기밀을 이유로 수출이 금지되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9년부터 F-35E를 전력화 중이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운용 국가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스텔스 드론, 스텔스 전차, 스텔스 잠수함과 군함 등 최첨단 스텔스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어 전쟁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텔스 능력이란 적의 최첨단 탐지 혹은 경보 체계에 포착되지 않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 혹은 나 자신의 존재를 숨겨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은폐 기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능력은 대응하는 탐지 혹은 경보 체계에 따라 크게 레이더 스텔스, 적외선 스텔스, 음향 스텔스, 시각 스텔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스텔스 대신 초적 탐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 공군이 홍보 책자를 통해 공개한 일반 전투기와 스텔스 전투기 및 스텔스 폭격기의 RCS 비교 자료. 일반 전투기는 물론 새와 비교해도 스텔스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의 RCS 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가장 널리 알려진 레이더 스텔스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스텔스 전투기나 스텔스 폭격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존 전투기나 폭격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여기에 더해 레이더 전파 흡수 도료나 레이더 전파 흡수 소재 등을 적절히 활용해 레이더와 같은 장거리 탐지 수단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52H와 같은 폭격기의 RCS 값을 100제곱미터로 보았을 때 부분적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B-1B 폭격기의 RCS 값은 10제곱미터, F-15와 같은 대형 전투기의 RCS 값은 5에서 6제곱미터, F-16과 같은 전투기의 RCS 값은 3에서 4제곱미터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스텔스 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의 RCS 값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1차 걸프전에서 활약한 F-117A 나이트 호크 스텔스 공격기의 경우 RCS 값은 0.003제곱미터이며 BE 스텔스 폭격기의 RCS 값은 0.75에서 5제곱미터, F-22 스텔스 전투기의 RCS 값은 0.001제곱미터, F-35E 스텔스 전투기의 RCS 값은 0.005제곱미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새의 RCS 값은 0.01제곱미터이며 작은 벌레의 RCS 값은 0.001제곱미터입니다.
보통 스텔스 무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걸프전 당시 맹활약한 F-117A 공격기부터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인 F-22A 전투기와 F-35 전투기, 독특한 형상의 B-2 폭격기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ICT와 4AR 덕분에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최첨단 스텔스 무기들이 속속 등장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정보부와 미 공군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RQ-170 센티넬 무인 정찰기는 독특한 형상과 스텔스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009년 12월 미 공군이 그 존재를 인정하기 전까지 베일에 가려진 존재였으며 주야간 및 기상과 관계없이 정찰이 가능한 각종 최첨단 탐지 센서와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보잉사가 호주 공군과 함께 개발 중인 로얄 윙맨 스텔스 무인 전투 체계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단독 혹은 대규모 편대를 구성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 공군은 저가 소모성 항공기 기술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방위산업체인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루션즈와 함께 XQ-58A 발키리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 공격기로 활약하고 있는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보다 더 적대적인 작전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 보잉사 역시 호주 공군과 함께 인공지능을 갖춘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얄 윙맨으로 불리는 이 스텔스 무인 전투 체계는 보잉이 자체 개발 중인 무인 공군력 집단화 체계의 일부이며 단독 혹은 대규모 편대를 구성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늘에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가 있다면 바다에는 스텔스 군함과 같은 다양한 스텔스 수상 수중 무기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이 심혈을 기울여 실전 배치하고 있는 주모할트급 구축함은 레이더 및 적외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21세기형 최첨단 전투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외형부터 이미 기존의 전투함과는 완전히 다른 주모할트급 구축함의 RCS 값은 같은 배수량의 일반 전투함의 RCS 값이 5,000제곱미터 수준인 것에 비해 100제곱미터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은 배수량 300톤, 선체 길이 50m 내외의 일반 어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본격적인 적외선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선체 및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배기가스 방출을 최소화하고 망망대해에서조차도 민끄골의 수준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이 심혈을 기울여 실전 배치하고 있는 주모할트급 구축함은 레이더 및 적외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21세기형 최첨단 전투함이다. 21세기 미래 해전을 책임지게 될 수상 전투함들이 스텔스 기술을 바탕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스텔스인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부에서는 최초의 스텔스 무기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잠수함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잠수함의 은밀성과 지명성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공인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은 전기모터와 배터리 덕분에 수중에서 은밀히 적함을 공격할 수 있었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더욱 다양한 기술의 등장과 잠수함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술로 잠수함의 지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잠수함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음파 탐지기와 풍매 같은 대응 무기들이 개발되기도 했으나 수중음파 탐지기의 음파를 흡수할 수 있는 소재와 더 깊은 심도로 잠항할 수 있는 튼튼한 설계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잠수함은 고무조각처럼 보이는 수중음파 흡수 타일과 저소음 프로펠러 등 다양한 스텔스 기술과 원자력 및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추진기관 덕분에 더욱 은밀하고 치명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잠수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대 해군력의 중심축 중 하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 보병의 특징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각 스텔스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전투복의 등장입니다. 물론 세계 각국의 보병이 착용하는 현대식 전투복에도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위장 무늬를 통한 시각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첨단 전투복은 신소재 원단과 나노머신 및 착용형 기기 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과 동화되거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일성과 범용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군용 전투복의 위장무늬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민간 시장에서는 다양한 위장무늬의 맞춤형 전투복이 등장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ICT 및 4IR의 눈부신 발전은 새로운 개념의 위장복 탄생을 눈앞에 현실로 앞당기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투명망토와 같이 마법의 힘 혹은 외계 문명의 기술로밖에 설명할 수 없던 시각은폐 기술에 대한 묘사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광학위장 혹은 능동위장으로 불리는 시각은폐 기술이 적용된 전투복 혹은 전투장비가 등장한다면 미래의 육군은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장무늬와 위장색을 주변 환경에 맞춰 자유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체온 등을 차단하고 다양한 탐지 수단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의 존재를 은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탐지 수단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위장하기 위한 대응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스텔스 기술이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투함, 잠수함은 물론 이제 전차와 장갑차 같은 기갑 장비에서 일반 병사의 전투복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스텔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 역시 단순히 RCS 값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외부 형상과 발산하는 열을 주변과 비슷하게 맞추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등 완전히 자신의 존재를 카멜레온처럼 감추는